안녕하세요. 오늘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우리 지금까지는 속도, 가속도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 차례가 당연히 힘이겠죠? 네, 그래서 힘의 정의부터 해볼게요. 힘이라는 거는 힘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좀 익숙하긴 한데 사실 정의를 말해보라고 하면 좀 말하기 힘들 거예요. 그쵸? 먼저 힘의 정의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작용이에요. 네, 뭐 다른 정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체의 모양, 이건 다들 알죠? 모양 아는 거고, 운동 상태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도 되게 자주 나올 단어예요. 운동 상태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배웠던 건데 이 운동 상태라는 거는 뭘까요? 힌트는 시옷, 디귿. 앞에 배웠던 단어 중에 이런 초성을 가진 게 뭐가 있었죠? 네, 속도였죠. 네, 운동 상태를 속도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속도는 빠르기랑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당연히 운동 상태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변위도 알 수 있고 가속도까지 알 수 있어요. 사실 거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속도 이거 매우 중요한 거고요. 힘의 정의는 다 됐죠? 그 다음에 힘의 단위를 볼게요. 단위가 뭘까요? 다들 잘 아는 건데 힌트는 사람 이름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네. 물리학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누구죠? 네. 이 단위 아세요? 사람 이름이라 그랬죠, 지금. 뉴튼 아세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보면 이 1뉴턴이라는 힘이 얼마만큼의 힘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단위가 나오면 항상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감이 와야죠. 뭐 미터, 킬로그램 이런 거는 다들 감이 잘 오죠. 뉴턴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보면은 1kg인 물체의 속력을 매초 1m/s씩 빨라지게 하는 그런 힘이에요. 즉 가속도가 1m/s 제곱이란 소리예요. 알겠죠? 뒤에 나올 내용이랑 굉장히 또 관련이 깊죠. 계속 얘기하지만 바로 뭐죠? F는 ma죠? 네,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직 그거 배울 차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1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요 물체에 1N의 힘이 작용되어 계속 작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물체의 운동을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게요. 보세요. 네.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런 꼴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1N의 힘이 어떤 건지 알아봤고 다음은 힘의 표시 볼게요. 네. 힘의 표시는 힘의 3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힘의 작용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랑 비례하는 게 힘의 크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 뒤에 나오는 거 뭐 힘의 평형 따지거나 아니면 뭐 운동 방정식 같은 거 세울 때 여러분들이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그릴 일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사실 그 문제 풀면서 화살표를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냥 뭐 작용점도 사실은 정확하게 다 따져주면서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나중에 그거 나올 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3요소는 뭐뭐뭐죠 지금?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이죠? 뭐 어렵지 않죠?
다음 내용 볼게요. 이번엔 알짜 힘이라는 거예요. 네, 알짜 힘 관련해서 좀 TMI를 또 얘기해드리면 영어로 이게 net force예요. 이 net라는 거는 그 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총이란 뜻이에요. 총. 그 빵 쏘는 총 말고 전체 다 하는 거 있죠. 그 뭐 총점 이런 때의 총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더한 거를 말해요. 아셨죠? 아마 여러분들 그 혹시 수입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뒷면 그 주로 하단부에 있어요. net 한 다음에 WT 점 써 있어요. 그 웨이트의 줄임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총 중량이죠. 사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총 질량이어야 되는데 네, 웨이트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mass라고 해야 맞는데 또 네, 아무튼 그렇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거예요. 아셨죠? 이제 알짜 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 F는 MA가 있어요. 이 F는 MA 계속 제가 나오기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F가 그냥 힘이 아니고 알짜 힘이에요. 알겠죠? 그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곧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네, 힘의 합성을 이제 해야겠죠. 모든 힘을 합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합성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같은 방향일 때 어떤 거냐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에 F1이라는 힘이랑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F2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네, 두 개의 힘을 합해 볼게요. 그러려면은 같은 방향이니까 뭐 쉽죠, 사실. 화살표 두 개를 그냥 말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길이가 더 늘어나겠죠? 방향은 그대로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일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물체가 있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F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왼쪽으로 F2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하느냐 이제 보면은 이 오른쪽 방향에 F1 힘이 있고 왼쪽 방향에 F2 힘이 있었죠? 근데 이 작은 거를 큰 쪽으로 와서 이렇게 네, 연결시켜주면 편하겠죠. 그러면은 요 남은 길이 있죠? 남은 길이 요만큼이 우리가 원하는 그 합성한 힘의 크기겠죠. 네, 그래서 F1 빼기 F2인데 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그리고 방향은 원래 크기가 더 컸던 힘의 방향 그대로. 너무 사실 당연한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지금은 두 개의 힘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뭐 두 개를 한번 합하면 그것도 다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뭐 세 개, 네 개, 여러 개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다음은 교과서에도 있고 여러 그 참고서에도 있는 대표적인 실험인데 힘의 합성 실험이에요. 여기다가 탄성력 얘기까지 조금 할게요. 먼저 갑자기 모는 종이가 나왔어요. 이 모는 종이에서 뭐를 할 거냐면 점을 하나 정해 놓고 여기에 이제 핀을 박을 거예요. 핀을 박은 다음에 여기에 고무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고무줄에 다시 고리를 매달고 여기에 용수철 저울을 달아 놓을 거예요. 이 그림 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 용수철 저울을 당겨 볼게요. 쭉 당기는데 지금 늘어난 길이를 잘 보세요. 원래 그 끝에 점이 저 회색 점인데 거기 말고 지금 더 옆으로 갔죠? 그래서 그 점에다가 다시 이제 핀을 꽂을 거예요. 네, 이 점을 P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줄을 보면 이게 눈금인데 원래보다 늘어났어요. 네, 눈금이 증가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용수철 저울에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제 탄성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탄성력이라는 거는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에요.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탄성력이라는 걸 따질 만한 그런 물체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고무줄이랑 뭐 용수철 이런 게 있죠. 내가 늘렸다가 놓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옷 같은 것도 사실 탄성력이 작용하는 거죠. 옷인데 좀 잘 늘어나는 옷들 있죠? 그런 거는 당연히 탄성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원력이라고 해요. 복원력. 복원이란 단어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탄성력의 크기를 얘기해 볼게요. 크기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요. 저 비례한다는 표시 아시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고무줄을 조금 늘리는 거랑 엄청 많이 늘리는 거랑 당연히 어떤 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많이 늘리는 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쵸? 용수철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옷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말 이런 거. 더 많이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비례식을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굉장히 또 유명한 식인데 F는 마이너스 KX. 여기서 F는 탄성력이고 이 X가 늘어난 길이에요. 그냥 길이가 아니고 늘어난 길이. 얼만큼 또 변했느냐죠? 그 다음에 갑자기 K라는 게 나왔어요. K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지금 비례식이니까 비례 상수가 있어야겠죠. 비례 상수인데 이 K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용수철 상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도 또 단위가 있어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예요. 즉 1m 늘리는데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느냐 이런 단위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상황을 또 볼게요. 지금 손 그림 있죠? 거기 잘 봐주세요. 여기 화살표를 나타냈어요. 분홍색으로. 이거는 손이 용수철 저울을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화살표 있죠? 반대 방향으로. 이거는 용수철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에요. 이게 바로 복원력이죠? 탄성력. 네. 지금 또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이 탄성력. 지금 사람이 잡아당긴 건 탄성력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의 힘이죠?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근력이죠, 근력. 그러니까. 탄성력은 용수철이 돌아가려는 저 힘이죠. 됐어요? 이 두 개가 크기가 어떨까요? 만약에 용수철이 가만히 있다면은 같겠죠? 네, 지금은 같은 상황이에요. 용수철이 가만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크기가 같고요. 방향은 반대죠. 힘이 같다고 하면 안 돼요. 힘의 크기가 같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이너스를 얘기 안 했어요. 요 마이너스는 복원력을 의미해요. 즉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걸 의미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용수철 저울 길이가 늘어난 방향이 오른쪽이죠. 근데 용수철이 돌아가려는 방향은 어디죠? 즉 복원력의 방향은 왼쪽이죠. 그게 반대죠, 방향이.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두 군데 칠을 했는데 잘 보였나요? 하나는 저 고무줄 부분에 늘어난 길이만큼 형광펜을 칠했고 그 다음에 그거랑 동시에 식에서 그 X에다가 형광펜을 쳤어요. 즉 X가 말하는 게 저 형광펜으로 칠한 노란색 고무줄 부분 그거의 길이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다음 상황 볼게요. 이제 실험을 하나 더 하는데 똑같이 이제 점을 하나 정해놓고 여기 핀을 꽂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무줄 연결하고 고리를 연결하는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용수철 저울을 2개 쓸 거예요. 2개 써서 한번 당겨 볼게요. 근데 당기는데 저 왼쪽에 노란색 고무줄이 똑같은 길이만큼 늘어나도록. 아셨죠? 그 길이 늘어나는 정도를 잘 보세요. 네, 이만큼 늘어났는데 지금 위의 상황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용수철 저울의 차이가 있죠. 용수철 저울이 이제 늘어난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점이니까 여기를 또 네,
P점이라고 할게요. 요 지금 빨간색 선이 눈금이었는데 요게 눈금이 원래의 반이죠. 그쵸?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그 눈금이 반이죠. 제일 오른쪽이 0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또 힘에 대한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연두색으로 그렸는데 위에 분홍색의 길이의 딱 반으로 그렸어요. 아셨죠? 네, 방향은 똑같죠? 각각 손가락이 지금 용수철 좌우를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각 용수철 좌우를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각각 용수철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겠죠. 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위에 지금 P점, 위에 있는 P점에다가 화살표 그렸어요. 그거는 고리가 고무줄을 당기는 힘. 우리가 아직 얘기 안 한 거가 있었어요. 지금 고무줄에 대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했죠. 여기도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고리가 고무줄을 당기는 힘이랑 그 다음에 고무줄도 돌아가려고 하겠죠. 원래대로. 그쵸? 고무줄도 늘어났으니까. 고무줄도 늘어났으니까. 지금 그러면 위쪽 상황에서는 저 화살표 4개가 전부 다 크기가 같겠죠. 이해되세요? 저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이상할 거예요. 그거는 뒤에서 힘의 평형 같은 거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 정도만. 네,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리가 지금 2개가 있죠. 그 고리라는 건 동그란 거 말고 그 옷걸이처럼 돼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각각 고무줄을 당기는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네, 고무줄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은 그대로죠. 그러면 이게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네, 지금 작은 화살표끼리는 힘이 다 같겠죠. 당연히. 그리고 요 연두 색깔 2개랑 분홍 색깔 하나 요게 똑같겠죠? 크기가 방향도 같죠? 여기선 그리고 네, 어렵지 않죠?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용수철이나 고무줄처럼 탄성력이 작용하는 물체는 양단의 힘이 작용해야 돼요. 한쪽만 힘이 작용하면은 이런 상황이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를 늘릴 때 양쪽에서 잡죠. 한쪽은 가만히 있더라도 어쨌든 힘을 주고 있어야죠. 그쵸? 그게 바로 양쪽에서 힘을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더라도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여러 개 겹쳐서 당기려면 개수에 비례하는 힘이 필요하다. 지금 2번째 상황 보면은 용수철 저울 2개를 겹쳐서 지금 당긴 거죠. 근데 고무줄 똑같은 길이 늘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총 힘은 똑같았죠. 손가락이 작용하는 그 힘 2개 합한 건 똑같았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 용수철 저울 2개를 당겼을 때 그 힘을 더한 결과가 이제 2배가 된 거죠. 네, 즉 여러 개의 용수철을 당기려면은 그 용수철의 개수에 비례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건 거죠. 고무줄 하나 당기는 거랑 여러 개 당기는 건 어떤 게 더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면 편해요. 이거를 좀 응용하면은 고무줄 두꺼운 거를 당기는 거랑 얇은 걸 당기는 거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꺼운 거는 얇은 거 여러 개를 붙여놓은 거라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붙여놨다는 거는 지금 이어서 붙인 게 아니고 겹쳐서 붙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고무줄 여러 개 당기면 당연히 힘들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